조계종 핵심 현안을 추진하게 될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 출범의 즈음에 다음 달 17일 불자들의 원력을 모으는 모연 선포식이 열립니다. 조계사의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일정에는 3대 가족 노래 경연대회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부산의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합 대법회는 5월 4일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에서 봉행되며 법회가 끝난 뒤 서면까지 제등 행진이 펼쳐집니다. 최근 청년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대 신입생 절반 이상이 불교학생회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불교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과 무용 분야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최대 병원인 울산대병원에 불교 종교실이 문을 열면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은퇴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 설립과 계룡대 국군 영해법당 조성,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을 총괄하는 종단기구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 출범의 즈음에 다음 달 17일 모연 선포식이 열려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해 11월 취임 법회에서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미래 불교를 열어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제36대 총무원은 소통과 화합, 혁신을 기조로 성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적 효양을 통해 미래 불교를 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 같은 비전을 구체화할 조직인 100만 원력 결집위원회 등 3대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6대에서는 이 세 가지 위원회가 미래 불교를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주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 안으로는 모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대 위원회 출범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100만 원력 결집 사업의 윤곽이 먼저 구체화됐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4시 조계사 앞마당에서 100만 원력 결집 모연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종단 주요 구성원이 참여하는 100만 원력 결집 추진위원회 결성을 선포식의 즈음에 마무리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00만 원력 결집은 불자 한 명이 하루에 100원씩 이를 365일 동안 모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종단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인 은퇴승려 요양병원과 계룡대 영해법당,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 달 3,000원, 1년 3만 6천 원은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이를 보시하는 불자가 100만 명이 된다면 불사가 순조롭게 성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계사찰이 이제 한 50명 정도씩만 하면 이것이 벌써 이제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원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 모연을 한다면, 실은 모연보다도 어떻게 보면 불교를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사찰에서 훈련시키고 조직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주변에 또 이것을 알리고 이제 모연하고 조직하고, 이렇게 하면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혹은 뭐 전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숫자는 아니다. 백년대계 본부는 화학과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선 다음 달에 위원회를 출범해 오는 5월 온라인 대중공사 홈페이지를 오픈해서 6월에 첫 대중공사를 개최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창달위원회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다음 달 구성을 마무리한 뒤 매달 정기 모임을 갖고 논의 내용을 콘텐츠화할 방침입니다. 100만 원력 결집을 선포하면서 미래불교 기반 조성에 큰 걸음을 내딛는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행보에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추 전 대표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원행 스님에게 불교계의 보살핌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돌아가시는데요. 그런 보살핌으로 많이 그래도 위안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추 전 대표는 또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정립을 위해서라도 역사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대국민 서약이자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추 전 대표를 격려하면서 남북교류와 관련한 종단 현안 과제인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정각회 불자님들도 이렇게 힘을 보태고 해서 그 신계사의 템플스테이 이런 문제 몇 가지를 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 회원인 추 전 대표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과거 법조계 불자모임 반야회에서 활동했던 경력도 소개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불기 2563년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온 가족이 함께하는 봉축 문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대 가족 노래 경연 대회와 룸비니 하우스 등을 담은 봉축 일정을 확정해 신도들과 공유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중심도량 조계사가 불기 2563년 봉축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조계사의 부처님 오신 날 슬로건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같은 기조에 맞춰 다음 달 6일 장애인 법회로 봉축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어 17일 광화문 봉축 점등식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밝힙니다. 올해 조계사의 부처님 오신 날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들로 채워졌습니다. 3대 가족이 나와 경합을 벌이는 노래자랑은 벌써부터 신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4대를 모셔왔다. 4대. 이러면 인센티브가 굉장히 가산점이 붙죠. 거의 우수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대가 만약에 모시고 오면. 5대는 없겠죠. 5대는? 갓 태어난 영유아를 위한 수계법회는 미래 한국 불교를 염두에 둔 조계사의 야심작입니다. 단기 출가에 참가하는 동자승들의 삭발 수계식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볼거리입니다. 조계사는 가정마다 연등을 다는 룸비니 하우스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가지고 계신 씨앗을 넓은 조계사 도량에 모두 심으시며 마음의 평화, 세상의 평화, 또 우리의 모든 그 자비의 등불이 부처님 오신 날은 장엄하게 빛날 것 같습니다. 조계사는 이 같은 봉축 일정을 신도의 임원진과 먼저 공유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설명에 나선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봉축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조계사 임원진 아니라도 내 가족, 내 아이, 내 손자에게 부처님 오신 날 선물 주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에게 선물을 주면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구나. 선물 받고 이런 분위기의 확산이 조계사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서울 조계사 경내는 오색 빛깔 연등 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불자들의 마음도 밝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기 2563년 부산 연등축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마음의 자비를, 세상의 평화를 이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부산 연등축제는 5월 1일 송상현 광장에서 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13일간 계속됩니다. 연등 문화제 기간에는 전통등과 거리등, 등터널 등 다양한 등이 전시되며 각종 전통문화 무료 체험과 무차 만발 공양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연등축제 하이라이트인 봉축연합대법회는 5월 4일 오후 4시부터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에서 봉행돼 국가발전과 화합을 발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봉축연합대법회에 이어 전 참가자들은 시민공원 남문에서 출발해 서면을 거쳐 4.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제등 행진을 펼칩니다. 제주 지역 대학생 불교회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대에서는 이번 새학기 전체 신입생의 절반이 넘는 70여 명이 불교학생회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제주대 불교학생회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동아리 홍보 부스를 마련해 신입생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캠퍼스 불교 현장을 찾아가는 기획 리포트 두 번째 순서로 제주 지역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전합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3월의 봄학기 제주대학교 캠퍼스. 젊음이 가득한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각 동아리들이 신입회원 확보에 한창입니다. 한켠에 대불련 제주대 지부 부스도 보입니다. 제주대에서 불교 동아리 홍보 부스가 마련되기는 200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신입생들이 관심을 끌기 위한 물티슈와 먹거리를 나눠주는 회원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제주대 지부에 가입한 신입생은 7명. 최소 회원 30명은 확보하겠다는 게 선배들의 목표입니다. 올해는 저희 동아리가 존재하고 있고 어떤 동아리인지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신입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동아리가 계속 존속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이 활동하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지난해 제주 대불련이 재창립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졸업생들의 조직 대불련 동문회의 오랜 노력이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대불련 제주지부 동문회는 지난 2012년부터 각 대학교별로 장학금 후원 등의 방법으로 불자 후배를 양성하며 대불련 활성화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동문자녀 대불련 만들기 프로젝트와 각 학교별 지도교수 위촉, 동문회원 지회 간사제도 부활 등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마침내 지난해 대불련을 재창립했습니다. 제주지부 선배님들은 진짜 다른 지부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한테 진짜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작년에 지회를 이끌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불련 니르바나 제주교육대 지부는 이번 새 학기에 최고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교대 니르바나 신입생 가운데 그제까지 73명이 불교 동아리에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대불련이 제주교대에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로 우뚝 선 것입니다. 선배들은 홍보 포스터를 교내에 붙이기에 앞서 지난달 새내기 카페에 글을 올리고 새내기 배움터를 통해 집중 홍보했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서 쟁반 노래방 게임을 응용해 반야심경 외워 부르기 등의 즐거운 놀이를 통해 젊은 층이 불교를 친근하게 느끼게 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도 관심의 크기에 따라서 누구나 불교를 쉽게 알아갈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불교는 생각보다 많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어필하려고 노력했고요. 제주교대 불교 학생회의 비약적 발전은 선배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템플스테이 개최, 연등축제 참가 등의 활발한 활동이 어우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9월 제주 BBS가 개국하면서 제주 지역 전체에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제주대와 제주교대 불교학생회는 올해 간식 나눔 사업 등을 통해 상호 교류도 펼칠 계획입니다. 대불련이 긴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와 다시 청년 포교의 도약대가 될 것이란 불교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은혜사가 운영하고 있는 영천 선화여고를 격려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이 청소년 장학금과 지구촌 공생회 지원에 써달라며 기금 9천만 원을 종단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은혜사가 큰 마음을 내줘 고맙다며 선화여고가 명문학교로 거듭나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돈관 스님이 기탁한 기금을 영천 선화여고에 8천만 원, 지구촌 공생회 해외 구호 활동에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쉽고 재밌게 전하는 일은 불교의 대중화, 특히 젊은 불자 확보를 위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레크레이션과 예술의 중요 영역인 무용 분야에서 불교계의 새롭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대학로 유일의 전통예술 전용 소극장. 100석 규모의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펼쳐지는 불교 무용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다음 달 열릴 제5회 불교무용 대전 본선 진출자들이 불법승 삼보를 무용으로 표현합니다. 무용가는 인도 여행에서 느꼈던 집착과 번뇌, 환희의 과정을 벨리 댄스와 현대무용, 재즈 등을 결합한 퓨전 무용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불교 음악과 무용의 진수를 담은 요자바라무는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이 엿보입니다. 쉽게 들을 수 없는 북한 음악과 어우러진 무용, 무사의 원호는 신라시대 화랑의 계율, 세소고개를 표현합니다. 올해 불교무용 대전은 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습니다. 또한 불교의 원융화합 정신과 축제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 수상순위도 없앴습니다. 삼보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관점에 맞춰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전통, 창작, 발레, 현대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여러 무용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법회 등 참여자들이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불교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불교 레크리에이션 협회는 아이들의 놀이와 명상, 공예 등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간에는 전국 어린이 청소년 연꽃 노래잔치를 개최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전통 문화마당을 열어 야광구슬 단주 만들기, 칠보매듭과 도시작물 재배 배우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사찰별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활성화되도록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컨설팅 부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곳, 이런 곳에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법회를 진행하는 커리큘럼도 짜드리고 필요하다면 진행도 해드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꿈꾸는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는 이동하는 도서관 같은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쉽고 재밌게 전하는 일은 불교 대중화와 현대화의 핵심입니다. 젊은 층 포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무용 분야의 새롭고 다양한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슬아입니다.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병원 직원과 봉사자들이 마음 편히 기도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장소가 바로 병원 종교실인데요. 울산 지역 최대 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에 불교 종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본관 지하 1층에 불교 종교실인 아미타실이 개원했습니다. 울산대병원 종교실 가운데서는 기독 원목실과 천주교 원목실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겁니다. 불교 아미타실은 영적 돌봄과 화정 스님의 지도 아래 한국불교 호스피스협회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환우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나누고 마음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울산대학병원에 계시는 아픈 환우들과 또 환우 가족들에게 이 아픈 마음을 우리 아미타실에서 부처님의 마음, 보살의 마음으로 해서 계율하는 연결고리를 지어서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어떤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지 않겠나. 특히 울산대학교 병원은 울산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울산 지부가 첫 봉사 활동을 시작한 것이 인연이 돼 종교실 개원 요청 2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처럼 중증 환자들이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그런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어떤 고통과 불안 그리고 죽음의 속에서 느끼는 환자들의 절망과 어떤 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 지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매우 큰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아미타실은 평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세발 서비스와 기도, 교육 상담 등의 영적 돌봄 활동을 펼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자비의 손길 덕분에 봄꽃처럼 활짝 그리고 아름답게 덜 고통스럽게 덜 힘들게 투병을 잘 마치고 회복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불교 호스피스협회 울산 지부는 부처님 오신 날과 송도제일 등에는
법회와 기념 행사도 마련하며 아픈 환우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봉사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 초청 강의를 시작으로 올해 화요 열린 강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불교와 현대 물리학의 접목을 시도해온 김성구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양자 얽힘과 사물의 실제성에 관해 강의했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양자역학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보어와 아인슈타인 사이의 논쟁사를 설명한 뒤 그 함의를 불교의 연기와 중도, 공의 측면에서 조명했습니다. 김성구 교수는 양자역학은 보통 인간이 파악하는 세계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명상을 통한 깊은 통찰이 요구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제24회 일반 포교사와 국제 포교사고시 1차 필기고사 합격자 57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달 전국 9개 고사장에 614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고 예비 일반 포교사 544명과 예비 국제 포교사 31명 등 총 575명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포교원은 일반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합격자 연수를 실시한 뒤 4개월간의 지역단에서의 활동을 평가한 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국제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는 4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양성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지원 분야 외국어로 최종 면접 시험을 시행한 뒤 양성 과정과 면접 통과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동물 공존 도시를 선언하면서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내용 등이 담긴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불살생과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동물 복지 문제에 접근해온 불교계의 관련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10가구 가운데 2가구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8,200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고 이 가운데 약 5분의 1은 안락사됩니다. 특히 버려진 들개와 길고양이는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 공존 도시를 선언하고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 복지 도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 등을 목표로 서울시는 먼저 매년 버려지는 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 반려견 내장형 동물 등록집을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4만 마리씩 모두 12만 마리에 지원합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때 공사구역 내 유기동물 보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달 말부터는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들에게 동물 보험료도 1년간 제공합니다. 이웃 간 동물 갈등을 없애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도 2배 이상 늘리고 다음 달부터는 반려동물 무료 정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런 가운데 태생부터 불살생과 생명 존중 사상으로 동물 복지를 꾸준히 실천해온 불교계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포획한 동물을 놓아주는 전통의식인 방생을 비롯해 최근에는 죽은 동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동물천도제와 반려동물 템플스테이 등으로 활동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공장식 축산과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을 막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불자 경영 축산업부터 가능한 한 전업할 수 있도록 방생 및 활생의 공덕과 연계하면서 촉진하고자 합니다. 농장식 사육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동물보호관계 법률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뜻있는 사회단체의 100만 명 서명운동에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와 불교계의 선도적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부달 아쉬미 인도 국립박물관장 등 해외 문학의 유력 인사 10명을 초청해 교류하는 행사를 엽니다.
10개국에서 초청된 문화계 유력 인사들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특강을 듣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예술의 전당 등을 방문해 한국 역사와 예술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게 됩니다. 대한제국 시기 정전과 고종 친전으로 사용한 덕수궁 즉조당과 준명당이 처음으로 일반에 개방됩니다. 문화재청은 봄을 맞아 서거당과 함령전, 중화전, 즉조당, 준명당 내부를 돌아보는 특별 관람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대교 위로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보행자 전용 다리가 2021년 들어섭니다. 한강대교 위에 보행교가 완공되면 104년 만에 한강 인도교가 다시 놓이는 셈으로 서울시는 새 보행교를 가칭 백년다리로 명명했습니다.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의 정진이 회양하면서 이제 관심은 부처님 오신 날에 쏠리게 됩니다. 어느새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국 곳곳에서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조계사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봉축 계획이 세워졌고요. 부산에서는 5월 4일에 봉축연합법회와 제등 행진을 하게 됩니다. 벌써 모두의 마음은 부처님 오신 날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2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